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세상의 빛을 담는 그릇이지만 때로는 그 그릇에 독을 담아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한다. 인과응보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절,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한 머슴의 이야기입니다. 해서는 안 될 호기심에 이끌려 담장 너머를 엿보았다가 자신의 목숨줄보다 긴 업보의 굴레에 빠진 사내 칠복. 그가 마주한 가혹하고도 기묘한 운명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묘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지만 고을에 소문난 천석군 박대감댁 뒷담길만은 예외였습니다. 낮게 깔린 밤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담벽을 타고 넘실거렸고 그 위로 차갑게 식어버린 보름달이 기괴한 푸른빛을 뿌리고 있었지요. 이 고요한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머슴 칠복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이마 위로 낡은 머리띠가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속으로는 수백 번 다짐했지만 칠복의 발은 자석에 이끌리듯 안채 뒷담벼락에 붙어 있었습니다. 칠복은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뼈가 굵은 사내였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에게 세상은 그저 고된 노동의 연속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 그를 이 어두운 담벼락 아래로 이끈 것은 고단한 일상이 아니라 방금 전 담장 너머에서 들려온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억눌린 흐느낌 같기도 했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끄는 기분 나쁜 마찰음 같기도 했습니다. 칠복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에 갈라진 틈 사이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칠복이 담장 틈에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장터 어귀에서 만났던 외눈박이 노승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로 흙바닥에 커다란 원 하나를 그리며 칠복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이놈아, 사람의 눈은 빛을 담지만 때로는 독을 담기도 하는 법이다. 내 놈의 눈에 지금 도끼가 서렸구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대가는 내 놈의 목숨줄보다 길게 이어질 게야. 부디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때 칠복은 노망난 중에 헛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경고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칠복의 뒷덜미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왜 칠복은 이토록 위험한 짓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담의 세계에서 눈은 곧 업보의 시작입니다. 특히나 신분의 벽이 서슬퍼런 시대에 머슴이 상전의 안방을 엿본다는 것은 스스로 단두대에 목을 들이미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칠복에게는 그 위험보다 더 큰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내의 지독한 결핍이었습니다. 그 결핍은 비뚤어진 호기심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그는 금기된 구멍을 통해 타인의 비극을 훔쳐보는 것으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은 이박 대감댁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대물림 머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랬듯 그에게 주어진 세상은 담장 안의 좁은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부모와 달랐습니다. 땅바닥을 보며 걷는 와중에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양반들이 누리는 화려한 기물들에 머물렀지요. 박 대감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으나 집안 공기는 늘 상가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 대감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병으로 잃은 뒤로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고 그 엄격한 질서 속에서 칠복은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런 칠복의 고요한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며느리 윤 씨였습니다.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로 시집와 혼례 직후 과부가 된 그녀는 이 삭막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면서도 가장 깊은 어둠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칠복은 가끔 안채 마당을 쓸 때 스쳐 지나가는 그녀를 보며 동경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토록 고운 분이 어찌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사시는가. 그 위험한 감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심부름을 핑계로 안채 근처를 서성거렸고 윤 씨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기침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그 모든 호기심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칠복이 문틈으로 본 광경은 차마 인간의 눈으로 보기 힘든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대들보에 걸린 하얀 광목천이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소복을 입은 윤 씨가 의자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을 그 서늘한 천고리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어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칠복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엿보려던 호기심은 이제 한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사투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윤 씨가 딛고 서 있던 의자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광목천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들보가 우직하고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칠복은 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 어두운 구석에서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의 자결을 말리기는커녕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검은 그림자. 그것은 바로 주인 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며느리가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칠복의 양심을 갉아먹는 톱날 같았습니다. 칠복은 갈등했습니다. 모른 척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나는 안전하다. 내일 아침 며느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들처럼 슬픈 척만 하면 된다. 그것이 머슴으로서의 안전한 비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던 윤 씨의 발끝이 서서히 멈춰가는 것을 보았을 때 칠복의 가슴 속에서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비겁하게 살라고 속삭이는 생존의 본능과 저 여인을 살리라는 양심의 절규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담장을 넘으면 파멸이다.
하지만 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이라는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 칠복은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흙이나 만지고 나무나 패던 이 천한 손이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동시에 깨웠습니다. 칠복은 결국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에라, 이놈의 목숨줄. 평생 개처럼 살았으니 한 번은 사람답게 써보자구나. 칠복의 발이 마침내 안채 마루를 밟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구석에 있던 박대감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칠복은 그를 밀치고 단숨에 윤 씨의 몸을 받쳐 올렸습니다. 광목천에 쓸려 붉게 변한 그녀의 차가운 목덜미가 손끝에 닿는 순간 칠복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품 안에서 낫을 꺼내 광목천을 단숨에 베어내었습니다. 윤 씨의 몸이 칠복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 윤 씨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이곳은 상전의 침소였습니다. 박대감은 이미 평정심을 되찾고 서늘한 눈빛으로 칠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대감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반역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등 뒤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박대감의 수하들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비겁하게 숨죽여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의식을 간신히 되찾은 윤 씨는 칠복의 옷소매를 잡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대감이 왜 그녀의 죽음을 방조했는지, 아니 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아버님은 제 친정의 재산을 탐내어 제 남편이자 자신의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입을 열까 두려워 저보고 연료가 되어 죽으라 강요한 것입니다. 칠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경하고 우러러 보았던 양반의 삶이 이토록 추악한 피칠갑의 생지옥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비밀이라는 날카로운 유리 같은 유대감으로 묶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의지가 되어 본 적도 누군가를 지켜본 적도 없던 칠복은 윤 씨의 가녀린 손길에서 지독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버림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슬픈 공명. 칠복은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대감 댁은 칠복에게 거대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칠복을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소문이 날까 두려워 은밀하게 그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칠복은 수십 년간 머슴 생활을 하며 몸으로 익힌 집안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개구멍, 담벼락의 빈틈, 창고 뒷길을 누비며 박대감의 수하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는 윤 씨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흙바닥에 글자를 남겼습니다. 사실 칠복은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몰래 가르쳐준 몇 자의 글자를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연습했습니다.
리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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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다 살아야 한다. 흙바닥에 새겨진 그 서툰 글자들은 두 사람을 잇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 역시 노련한 구렁이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칠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집안의 모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무례배들을 풀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이 싸움을 끝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대감의 죄를 증명할 물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대감이 가장 아끼는 비밀 서재를 주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칠복은 목숨을 걸고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바닥을 샅샅이 뒤지던 그의 손에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재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 그곳에는 아들을 독살할 때 쓴 약사발과 박대감이 자신의 범죄를 일기처럼 기록해 둔 비망록이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제 끝이다. 칠복은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평생 발가락이나 쳐다보며 굽신거리던 상전의 파멸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장 이 증거를 들고 관하로 달려가기 위해 서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수십 개의 타오르는 횃불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박대감의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쥐새끼가 제법 깊은 곳까지 들어왔구나. 하지만 쥐는 결국 쥐덫에 걸리는 법이지. 승리에 도취되어 주변의 기척을 놓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서 무례배들에게 제압당했고 비망록은 다시 박대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칠복을 단순히 죽이는 대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놈은 우리 며느리를 겁탈하려다 들킨 파렴치한 도둑놈이다. 박대감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칠복의 진심은 양반의 권위 있는 거짓말 앞에 무력했습니다. 동료 머슴들조차 매질이 두려워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박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앞장서서 칠복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가 철저히 고립될 때 느끼는 절망. 그것은 칠복의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윤 씨는 다시 뒷간 창고에 갇혀 울부짖었고 박대감은 결박된 칠복의 귓가에 다가와 조소했습니다. 보아라. 내 놈이 본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는 죽어서도 더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고 내가 구하려던 여인은 결국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쏟아지는 매질 속에 의식이 흐려지며 칠복은 자신의 무력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인간답게 살려 했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한 것인가. 피떡이 된 칠복은 가마니에 쌓여 뒷산 벼랑 아래로 내던져졌습니다. 추락하는 시야 속에서 보름달은 잔인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며느님을 구하지도 내 명예를 찾지도 못한 채 진실은 박대감의 화로 속에서 불타 없어졌고 정의를 부르짖던 칠복의 입은 피와 흙으로 막혔습니다. 벼랑 아래 짙은 안개 속으로 몸이 처박히는 순간 칠복은 뼈가 으스러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의식의 끈을 놓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죽음을 예감한 듯 울어대며 하늘을 메웠습니다. 박대감은 절벽 위에서 침을 뱉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보는 자의 것이 아니라 감추는 자의 것이다.
칠복의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다 멈췄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허망한 비극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가운 빗줄기가 칠복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칠복은 지독한 자책에 빠졌습니다. 죽지 못한 것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같은 놈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때 안개를 헤치고 익숙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외눈박이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은 칠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독을 마신 눈이라도 그 독을 뱉어낼 용기만 있다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네. 자네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노승은 칠복에게 작고 단단한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열어본 칠복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이 태워버린 줄 알았던 진짜 비망록이었습니다. 노승은 사실 박대감에게 원한을 가진 옛 피해자였고 수년간 박대감의 악행을 지켜보며 물증을 수집해 온 분이었습니다. 박대감이 태운 것은 칠복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가짜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자네의 칼일세. 다시 올라가게. 기적처럼 기운을 차린 칠복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비굴함이나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렸습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으스러진 무릎으로 벼랑을 기어 올랐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칠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심판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집행자였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칠복은 가장 먼저 동료 머슴들을 찾아갔습니다. 언제까지 개, 돼지처럼 맞으며 살 것인가? 우리가 입을 다물면 다음은 내 놈들 차례고 내 자식들 차례다. 칠복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외침에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피 묻은 적삼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고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아 앞마당은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칠복은 사또 앞에 당당히 서서 노승에게 받은 비망록과 박대감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박대감은 관아에서도 기세등등했습니다. 이 천한 머슴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라며 사또를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사또가 비망록에 적힌 독살의 기록과 날짜 그리고 증거물인 약사발의 출처를 읽어내려가자 박대감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악마입니다. 구출된 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박대감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이어 수십 명의 머슴이 용기를 내어 박대감이 저지른 수많은 착취와 구타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준엄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를 포박하라. 그의 가산을 정몰하고 유배에 처한다. 박대감의 상투가 잘리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칠복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넘어야 했던 진짜 담장은 돌덩이로 쌓은 담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담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부신 아침 해가 고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음산했던 밤안개는 거쳤고 박대감의 높은 담장은 헐려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열린 터가 되었습니다. 칠복은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을 언덕에 서서 세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유를 찾은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제 남의 삶을 훔쳐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당당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죄였으나 마음의 담장을 허무는 것은 용기였네. 칠복과 윤 씨가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 기묘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담장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던 칠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